그래서 저는 왜 경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도부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바로 당원들과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지 않죠? 사기극. 투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 공개 발언을 세게 했었습니다. 차라리 지지율 가지고 논할 것 같았으면은 지지율 제일 높은 이재명 후보를 영입해라. 그게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어렵사렵게 뽑은 후보를 저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이거는 민주적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마치 12.3 비상계엄과 흡사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제 방에서 의원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고 아마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라면은 이 새벽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의원 단톡방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하면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서 박탈시키면 그 차점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도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차점자하고 또 그 한덕수 후보하고 뭐 경선을 붙이든지 그리고 왜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 있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와서 입당을 했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는 살다 저도 정치를 비교적 오래 한 편이지만 새벽 3시 20분에 입당한 분은 처음 봤어요. 이게 정상적인 입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그리고 32가지의 서류가 있더라고요. 32개 정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걸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후보를 모집하는 시간이 한 최소한 하루 정도는 줘야 되는 게 그 예의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줬다? 이거는 도저히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우리 당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죠.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뜻에 거스리는 행위를 해당 행위라고 하거든요. 당을 해롭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경선을 붙여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요. 이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아직 시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당 지도부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여놓은 그 각본 그대로 그냥 가려고 하는 정말 자신들이 진정성 있게 하려고 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날치기로 해서 선정된 후보를 과연 누가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가. 저도 별로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아니 세상에 입당한 지 하루 만에 대선 주자가 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은데요. 이런 세계 신기록을 이렇게 보유하려고 하는 한덕수 후보의 그런 노력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흐름대로 계획대로 그리고 특히 새벽 1시 또는 새벽 3시에 3시부터 4시까지 이 후보를 갖다가 등록하게 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국회더라고요. 226호인가? 그 한번 호실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 어떻게 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장 가까이에서 대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새벽에 올 수 없는, 그건 아마 법적으로도 저는 아마 그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은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희 그럽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기호 2번이 사라지는 것이죠. 일단은 당내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총이 제가 어제 가봤는데 대단히 비민주적인 의총입니다. 그죠? 말을 하면은 자기들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정말 보기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의총은 저는 하나만 하는 의총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그런 의총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지금 의총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도 되게 많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발언하고 싶어도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압박감 있잖아요. 그런 의총은 저는 별로 건강해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화력은 기본, 요리 매연까지 잡는 건 기술. 오, 공기가 다르네.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가스레인지도 나비엔 매직. 대강 선생같이요. 상대의 약점을 풀어주며 기회를 만든다. 불을 지르는 슛으로 승부를 뒤집는 자, 바로 이 자가 진정 넘버 7이다. Korea, who's your number 7? FC Online number 7 class.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야밤의 정치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김 후보 측은 법원에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일부 경선 주자들과 당 안팎에선 무리한 후보 교체란 비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도부가 한밤중 기습 쿠데타처럼 막장극을 자행했다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적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맹비난하면서 당을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SNS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기로 밀약이라도 한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고리로 국민의힘 심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정화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대선 후보를 내란 대행에게 상납하는 결말로 끝났다며 대선 포기와 정당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성동 권영세 당 지도부가 당권을 먹으려다 당 자체를 폭파한 꼴이라며 쿠데타 전문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죠. 이재명 후보는 영남권에서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 지역에서 3차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함안과 진주, 사천, 남해 등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고향인 창녕을 찾아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증오해선 안 된다며 홍 전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 사천을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항공, 방위, 우주산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다른 후보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후보 교체 작업에 돌입한 건 직전에 벌어진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교체를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을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불리해진 김 후보 측은 즉각 단일화 협상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양측 실무자들이 각각 30여 분씩 두 차례에 걸쳐 밤늦게 진행한 실무 협상, 별다른 소득 없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번엔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라는 시점엔 이견이 없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을 설문조사에서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와 함께 별도의 당원 투표도 없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단일화 관련 모든 사항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한 후보 측 입장도 부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당 지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의 실속을 궁리만 하면서 협상을 깨는 일에 전략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후보 측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대5 비율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기존 당 경선 룰 유지가 옳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전 당원에 하는 부분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YTN이 지난 4일과 5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념 성향 진보 응답자로부터 단일 후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 응답자로 한정해 살펴봤을 때 김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과 당원 투표 여부를 사이에 둔 팽팽한 대치가 결국 조금이라도 서로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다툼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일 오후 6시인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고려하면 협상을 통한 단일화 골든타임은 끝난 상황. 초유의 생중계 회동 등 양측 접촉은 결국 아무 성과 없는 파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박범녀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김문수 후보가 이에 맞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 기일이 오늘 오후 5시에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윤태인 기자, 신문 기일이 오늘로 잡혔군요.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 기일을 오늘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오늘 오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 ARS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사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의견이 과반일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당 비대위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일 새벽 시간에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를 강행한 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 전에 아무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해 당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자신이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당이 한 후보를 정해놓고 자신을 추출하려 했다며 새벽 1시경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새벽 3시부터 1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 현장 접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김 후보의 주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역시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 지지자들이 당의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 단일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어제는 법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에 주목했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하고 제3자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후보 교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우선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을 주목했습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TV토론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고 답했던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가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 발언으로 경선 과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단일화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다툼이 생긴 점 등을 비춰볼 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 범위를 넘어 금지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결정과 활동에 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의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에 주목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를 새로 선출하게 될 법적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YT의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상 초유의 전무후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단일화를 겨냥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후보의 정치적 발언 일부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는 없다며 대한민국 정치판사 카르텔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며칠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정치는 입장이 달라도 미워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남 창녕군 경청 투어에서 홍 전 시장이 나름 자기 입장을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고 변칙과 반칙을 용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주를 다했습니다. 악재로 꼽혔던 재판 리스크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압도적 정권 탈환을 목표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심 경청 투어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동해안과 경북, 충북 내륙 순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로 분류되는 곳부터 누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북은 닷새 간격으로 2번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색깔이나 연고 이런 거 말고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일할 사람 꼭 고르세요. 당내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견고한 단일 대우를 확인한 만큼 본선에선 지지층을 넓혀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기업 친화적 행보를 이어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수출 여건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 자체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민주당 내부에선 0.73%포인트 차로 정권을 내줬던 지난 대선을 교훈 삼아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집권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려면 박빙이 아니라 큰 격차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지난 대선보다 적어도 5%포인트 이상 득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정해두고 당력 총동원에 나선 배경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지만 우리 인천 지역에 저한테 할당된 골목골목 선대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 속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과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은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2위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가 두 자릿수였던 대선은 17대 이명박,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가 있습니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비상계엄 심판론에 후보 단일화를 놓고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까지 안겨주면서 이 후보의 본선 득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보수 단일화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갈등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역사를 바꾸는 대하 드라마를 찍는 동안 국민의힘은 김치로 뺨을 때리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지표에서도 단일화 갈등이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게 호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7만 명을 넘지 못했던 개혁신당 당원 수는 최근 하루 평균 500명가량 증가해 8만 4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역시 한 달 전에 4만 명대에 그쳤지만 현재는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화 갈등이 절정에 이른 최근 사흘 사이에만 구독자가 2만 명 넘게 늘었다는 게 개혁신당 측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한 뒤 꾸준히 선거운동을 이어온 데다 국민의힘 내용까지 겹치며 상승 곡선이 그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원들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준석 후보를 찍겠다고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역시 보수 진영이 권력 투쟁으로 대선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계엄 정권의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50%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용을 겪으면서 표심을 정하지 못했던 중도층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거리 버스킹 연설 중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에 와서 이렇게 대구의 중심가에서 여러분들 만나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사실 대구에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와서 몇십 년째 대구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보고 있지만 최근 한 10년 정도는 대구의 침체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세대별로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또 여러 집단별로 생각이 달라서 결국은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이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가 좀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성에 따라 가지고 했던 많은 선택들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특히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 내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구에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대구 주변에 구미나 포항 같은 곳에서도 정말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던 그런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대구에 소비하고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구미의 공장들은 베트남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포항에 있는 철강단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가동률을 줄이는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포항과 구미가 먼저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이 소비 도시인 대구에